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이러쿵 저러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전 더덕이고요. 기피딜 거예요. 꿍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꿍이님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네, 예, 이 기세를 몰아서 네. 100만 화이팅, 구독자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선조실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조실록의 이제 붕당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 25년 이제 그 정도까지 갔었고, 25년이나 해먹은 거예요. 벌써 네. 오래 해먹었네. 그리고 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25년 동안. 신하들 얘기로 이제 네. 채워졌고, 근데 그래도 뭐 선조에 의해서 붕당도 약간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뭐 안 한 건 없다.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네요. 한 거다. 네. 하긴 했다. 그리고 이제 선조 25년이 되면서 이제 조선 건국 200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의 위기를 같이 맞이했죠. 오. 이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때 핫한 이순신 장군님이 나타나시죠. 200주년을 기념해서 네. 그런 큰 이벤트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표지가 제가 그 만화 그 생김새가 제가 볼 땐 그 표지가 이순신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사람을 잘 분간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아요, 기피디님하고. 그래서 네. 코드만 분간해요. 네. 딱 보니까는 저번 시간에는 명성황후였잖아요. 이번에는 네. 선조가 아닌 문정왕후. 문정왕후. 그럴 뻔했어. 네. 문정왕후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조가 아닌 이순신이 커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 눈이 맞다면 예.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속지랑 겉에랑 몇 번을 봤는데 이순신이네 제가 그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어머나. 눈썰미가 별로 그래도 이 용포라 그러나요? 그걸 입고 있는지 아니면은 장군 옷을 입고 있는지. 이순신 같아요. 칼 차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굴만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 예전 거 말고 이제 다시 나온 책으로 봤거든요. 저도 신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상반신만 나와서 근데 여기 어깨에 뭐가 들어간 거 보니 장군 옷 같아요. 그러네. 얼굴로는 알 수가 없는데 옷으로. 위에 이런 투구 같은 거 쓰지 않았나요? 그냥 이렇게. 그러네. 오. 근데 이게 장군 옷 같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이순신 같아요. 보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그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이랑 이렇게 얼굴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네. 그래서 여기도 선조실록에도 선조보다는 이제 이순신이 제일. 그 제가 읽다 보니까 이순신이 없었으면 조선이 유지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큰 고비였어요. 맞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지 이번에 알았네요. 그래요? 역시 여갈못은 여러 가지 역사는 가정하는 재미로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재미가 있는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가 그 전쟁 말기쯤에서 죽잖아요. 그게 임진왜란이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만약에 이순신이 없어서 먹혔다, 예를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다시 내분으로 들어가면서 물러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해보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그 상황의 일본과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은 그렇더라고요. 그 덴노라 그러죠. 우리는 왕이라고 안 불러주고 덴노라고 부르더라고요. 걔네 공식 명칭이 덴노고 그게 하늘의 아들 이런 의미인 것 같던데 그 당시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덴노가 힘이 세진 상태여서 통일을 유지하기가 좀 더 나았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25년에 조선은 저번 시간과 아시다시피 내분이 너무 발생을 해가지고 그 군사력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왕들도 그랬고 군사는 이제 계속 취약해졌고 당연하게 일본은
내전을 치르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국가들도 되게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제 명나라도 혼란이 있어서 이제 여진족이 계속 번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국 시대를 끝으로 전국 통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힘도 세졌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아마 전쟁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런 스킬이나 그런 게 많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렇게 좀 이렇게 승리를 많이 일궈내지 않았을까. 그 기세를 이어서 이제 명나라까지 침범하겠다는 큰 품을 꿈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본도 자기네들의 크기를 몰랐던 것 같아. 중국을 너무 작게 본 것 같아. 네, 근데 원래 전국 시대가 뭐 오다 노부나가? 가 했었는데 뭐 신하한테 기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게 되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이후로 이제 총지휘를 하게 되죠. 네. 그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일본의 고시대를 그 설명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재밌을 것 같아. 일본도 알면은. 근데 어려울 것 같은. 이름이 길어. 그래서 명나라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이제 넘어가서 세계 정복을 꿈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혼란스럽고 이제 막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세계 정복도 있었지만 또 불만이 섞여서 나오고 또 내분이 발생할 거를 우려해서 그냥 하나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냥 이렇게 화합하자라는 의미로 그냥 그렇게 내건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을 밖으로 돌려야 네. 내부가 잠잠해지니까. 네, 공공의적을 만들어서 그쵸. 이제 맞아.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랬고. 원래 일본은 조선을 정복할 계획은 없었고 그냥 통로로만 이용해서 명나라를 칠 생각이었대요. 길을 건너가려고 했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선조만 딱 잡아가지고 우리 길목을 내줘 하고 제압하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갈 요량이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막 전쟁이 길어지고 커진 거죠. 네. 그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전국시대에 서로 싸우면 장기처럼 자기 말처럼 딴 거 다 살아있어도 왕이 잡혀먹기면 끝나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걔네들은 선조만 잡으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선조는 도망갔는데 왕은 도망갔는데 백성들이 계속 들고 싸워.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이건 뭐냐 이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민족성이 다른 걸 몰랐구나. 그런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네. 일본이랑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가서도 사람들 중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왜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 표시 안 내잖아요. 말 안 하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깔끔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좀 이렇게 정이 뒤섞여가지고. 그렇지. 약간 폭력을 써줘야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서로 막 남의 집 가정사까지 넘나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약간 그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섬나라 국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주도도 그럴까요? 제주도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라라고 얘기하긴 조금 애매해서 탐나고. 네. 근데 영국하고 일본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을 공항밖에 안 찍어봐서 저 이번에 가보면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선조 잡기였어요. 일본은. 장기판이야. 그래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려고 이제 계속 선조한테 요구를 했는데 선조는 고민하고 대신들도 그냥 뭐 별 생각 없다가 이제 통신사를 보내기로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조 23년에 황윤길, 김성일, 허성 이렇게 통신사로 일행을 꾸려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년을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원래 막 외부 침입이 계속 잦았고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했던 신하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위쪽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어디 일본이 우리를 넘어와? 네. 그런 거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더 위험했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준비를 아예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는 일본이 예전에 일본을 생각하니까 되게 약하고 우리랑 급이 달라. 레벨이 다르지. 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급이 다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대비를 아예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서인, 동인이 섞여서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 통신사 3인 중에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리학에 이제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못 쳐들어와 그러면서 그런 성리학하고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는 급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그런 족속이 아니야. 정신승리. 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안 쳐들어올 거야.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같이 갔던 동인 아까 김성일은 동인이었고 서인의 황룡이라는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된다. 뭔가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동인이 약간 이렇게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세력을. 네, 그래서 이제 황룡끼리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서인의 주장이 돼버렸고 또 이제 편가르기가 된 거죠. 그 김성일이 얘기한 거는 이제 동인의 주장이 됐는데 동인이 조정을 어느 정도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성일의 손을 들어줬고 안 들어올 거다. 안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저 쳐들어간다는 외구 침입에 대한 주장은 민심을 혼란을 일으키니 이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민심이 막 혼란하면 정신 없어지고 이제 겁만 나니까 맞아요. 더 의기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경제 활동도 열심히 안 하고. 네. 의미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정에서는 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같이 그냥 또 세력 다툼 때문에 좀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너무 동서붕당으로만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거 이제 재난 영화 보면 재난이 일어날 걸 알지만 그걸 너무 미리 얘기해 주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덮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덮은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위에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임진년 봄이 됐어요. 그래서 선주 25년 이제 딱 조선건국 200년이죠. 1592년 4월이었는데 이제 외관이라고 이제 남쪽 부산 쪽에 이렇게 외관이라고 설치해서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만든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살던 일본인들이 점점 일본에서 불러내서 소환돼가지고 텅텅 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일본인들을 다 자국으로 불러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눈치 못 챈 조선은 그냥 계속 안 쳐들어올 거 하고 믿고 있었던 거고 일본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 침략을 결정을 하고 나서 수십만 대군을 이제 나고야에 집결시키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훌륭하죠. 어떻게 그러지? 수십만 대군이 돈룩겁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건 뭐 네. 가상이지만.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동네가. 궁금해요. 그게 그쵸? 무슨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조선명탐정 노베 비밀인가에 보면 맞나? 거기 보면은 은괴 만들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가요. 그 동아시아는 은본이제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누구예요? 김연길인가요? 그 배우가 탐정이잖아요. 그 다니는 막 하는데 거기에 외관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민 배우인가 보다. 조선명탐정 노베의 비밀인가? 거기에 보면 외관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좀 약간 다다끼 막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온천 느낌의 걔네들 목욕 좋아하잖아요. 그런 문화도 묘사돼 있고 그리고 정원들 그리고 일본 기생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일본식 정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완전히 완벽한 고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나타나서야 침략 사실을 알았대요. 뭐 알았는데 무시했겠죠? 네. 자기가 내뱉은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 진성 동네 산성에서 전투를 시작하게 돼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일본군은 이제 100명 정도 전사하고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선봉군을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이제 다 세 갈래로 이렇게 그 한양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18,700명을 이끌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게 4월 14일. 그리고 4월 18일 날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22,800명으로 2군을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또 다시 쳐들어오고요. 또 4월 19일에는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제 3군에 11,000명을 이끌고 이제 진격을 합니다. 다 이제 한양을 향해서. 왕 잡으러. 네, 선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선조는 그걸 알고. 네, 그런데 앞에 이제 두 전투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버텼는데. 네, 일본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그 어느 정도 싸우자 해서 싸웠는데 생각보다 대비를 안 했고 그리고 한 전쟁이 없던 100년 동안 무기도 녹슬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관군들도 이제 제대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알죠 자기네가 우리가 이제 일단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제 수장으로 났던 이제 사람들이 관군 다 풀어주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자기도 도망가고.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네요. 네, 그래서 처음 그 두 전투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그 뒤로는 많이들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조총이라는 것도 거의 뭐 처음 그 상대해 보는 거였을 거고 맨날 칼싸움하고 활 쏘고 하다가 그리고 일본군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스파이도 심어놓고 뭐 조선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서 조선인인 척하면서 정보가 이미 다 거긴 준비를 다 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엉망입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습니다. 뭐 지금이 때입니다. 뭐 이랬겠죠. 근데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독일이나 이런 데서 무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도 전쟁 뭐 이런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를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무기를 보내주고 싶은데 야 이거 가져가면 못 쓴다. 뭐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을 전쟁을 안 한 조선과 100년 동안 전쟁한 일본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4월 14일에 부산에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조정에서는 4월 17일에 전해졌대요, 소식이. 빨리 갔네요. 휴대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게. 파발마와 봉화와. 네. 좋은 세상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 전쟁을 재밌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때는 이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을 접한 게 걸프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CNN이라는 방송국이 떴거든요. 거의 실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생기면서 완전 실시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통신 기술의 발달은 알 수 없는 공식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3일이 걸렸다. 열심히 뛰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조는 이제 이때 육군에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신립 그리고 이일 그렇게 양대 산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일과 신립을 순변사랑 삼도 순변사로 이제 지명을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싸우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은 방어 체제가 재승방략이라고 해요. 재승방략이 뭐냐면요. 군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정에서 보낸 장수가 네. 이제 지휘를 하면서 모든 전군을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전에는 진관 체제였어요. 그거는 왜 뭐였냐면 각 그 고을 있잖아요. 네. 그 진마다 이제 스스로 싸워서 이게 이제 싸우는 게 그 방어 체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을묘 외변 때 이렇게 싸웠대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어 체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네. 그쵸? 네. 자기 자리에서는 열심히 했죠. 백성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백성이니까. 그치. 하라면 하라는 대로. 네. 그렇게 이제 그 지휘관을 2일로 지명을 하고 이제 그 상주에서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경상북도 상주. 예,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보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는 저게 가까이 왔다고 이 일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위헌비어 유포죄로 처벌을 해요. 목을 베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싸우고 싶었나? 이거 좋게 생각합시다. 불안감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어차피 코어까지였으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잠깐 제가 그냥 해봤어요. 변호 한번 해줘봤습니다. 닥치면은 뭐 싸울 거라 생각했나? 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 네. 근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자고요. 앞에서 부산에서 2번은 싸웠는데 3번째는 거의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죠. 네, 그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한번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쵸. 이 일을 이해해야지.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해서 목을 뱉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쳐들어왔죠. 그러면 당일 전투는 패했어요. 사람들 도망가고 막 그랬기 그래도 때문에. 도망을 가네. 예. 양대산명에 신립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제 신립이 군진으로 들어가요. 그때 최고의 명장이었고 기병에 자신이 있었대요. 장기가 기병이었어요. 원래 충주 원래 조령에 있었대요. 조령이가 근데 천의 요새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자기는 이제 기병이니까 평야를 찾은 거예요. 그거다가 이제 충주 탕금대에 강을 등지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논밭이 평야인데 논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질퍽거리죠. 질퍽거리죠. 네. 그러니까 말들이 이렇게 막 못 뛰죠. 네, 기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4월이라는 걸 생각하면 모내기 하는 시즌이고 그러면 논엔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고 그러네. 그래서 평야를 찾았는데 말 생각을 안 한 거지. 저런. 네, 기병이 좋았지만 기병을 다 쓸모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전 완패가 돼가지고 신립은 이제 그 책임을 그냥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던지지 말지. 이게 그 얘기도 나오나요? 신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신립이 여진하고 싸우는데 최적화돼 있었던 사람이래요. 만주벌판을 달려야 되는군요. 만주벌판은 모르겠고 하여튼. 네, 근데 이탄계 침입 때 물리친 장군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니탕계나 그때. 그 전지현 나오는 그 타임. 하여튼 그 시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길어 위아래로. 그러니까 저 위하고 이 아래가 농사 짓는 것도 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 지형이 산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찾다 그냥 거기 찾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네. 할 것 같고. 산세가 워낙에 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일 같은 사람한테 만약 탕금대 그쪽 근처에 싸우라 그랬으면 조령에서 안 내왔을 것 같아. 네, 원래 그랬을. 아쉬워서 이제 여기 천의 요새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나 봐요. 근데 또 그게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 얘기도 하겠지만 병자호란 때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을 열심히 지켰대요. 그랬더니 여진 애들이 청나라 애들이 들어올 때 성을 열심히 지키는 걸 알고 역시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을 다 우회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서로 머리를 쓰는데 우리 한 박자씩 늦었던 거지.
안 한 건 아닌데 늦었다. 선조가 믿었던 일과 신립도 이제 패전이 됐잖아요.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대신들과 신하들은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이제 파천을 강행해요. 이 와중에 그전에는 세자 책봉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25년이나 해먹어놓고. 이때는 세자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이제 세자를 세워야 한다 상소를 막 신하들이 올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래 바로. 그리고 광해군은 세자로 세우자. 그냥 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세자를 세우고 새벽에 이제 피란해요. 그래서 위로 계속 가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왕이 떠난 걸 알았잖아요. 그저 와가지고 불 지르고 화가 나니까 불 지르고 막 그 상황 그때 사초랑 뭐 승정원 일기 불타고 노비문서도 보관하던 장례원이라는 곳도 불타고 그건 잘 됐고 이것저것 문서들이 이때 좀 많이 불타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종이 문서의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전자문서는 전기가 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여하튼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명 정도 이끌고서는 피란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양에서 개성으로 이제 평양으로 의주로 이렇게 계속 밑에서 계속 막 이제 빠른 속도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의주까지 막 빠른 속도로 도망갔죠. 네. 한양에서 개성을 가고 개성에서 평양을 가도 거기에 이제 또 백성들 또 두고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또 와가지고 막 또 화내고 막 계속 그게 계속 반복됐다고요. 우린 어떡하냐 그런 거지. 또 왕은 걸어서도 안 갔을 거 아니야. 누가 메고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말 타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재밌더라고요. 이제 광해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광해한테 그 별도의 정부를 가지고서 의병을 독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그건 또 그 가마를 타고 가는 걸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말을 타고 갔는지 가마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재밌네. 옮길 때마다 그 장수한테 여기 맡아라. 여기 왜군 침을 막아라. 그럼 자기는 도망가고. 또 이제 거기 때 살아남은 장군으로 여기 막아라. 근데 또 도망가고 계속 갔대요. 근데 이게 북으로 가도 위주가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압록강하고 이자 서쪽에 제일 끝 꼭지점 쪽이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한테 이제 그러면서 요동에 망명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성과 하남이라고 알고 있는 이항복이랑 이덕형은 처음부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이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장기를 두다가 밀리잖아요. 그럼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항상 그랬어요. 장기 왕 말을 판 아래로 숨겼어요. 그 느낌이야. 딱 그 느낌이야. 왕을 살려두고 이제 언제든 다시 재기하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왕족에 대한 게 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때 그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라가 없어진다는 민족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었던 건가? 근데 또 국민들은 백성들은 또 의병이 일으키는 거 보면 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로 안 가봐서 그냥 성리학자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까 말씀했듯이 광해군도 이제 왕과 헤어져가지고 따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왕자들도 이제 뭐 다른 데로 이제 피신시키고 이제 다 각자 했다고 해요. 일본이 그래서 부산에 상륙한 지 21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이제 계속 선주를 따라서 얘네들도 막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평양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죠. 육지에서는 계속 일본은 쫓고 선조는 도망가고 그게 이제 하는 와중 이제 이순신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이순신은 32살에 묵과에 급제를 했대요.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승진을 위해서 뭐 노력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정도 기본에 충실해서 이제 그렇게 조정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직급이 그렇게 막 상승도 없이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주위 세력들 때문에 파직이랑 복직을 계속 수없이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45세 때 전라도 감사 군관으로 시작해서 이제 승진하면서 이제 거기서 해전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왜구들이 있었고 왜구들을 상대로 해서 경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 원래는 여기도 뭐 전라 자수사, 뭐 전라 우수사, 경상 자수사, 그래서 뭐 이렇게 군대별로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군대들이. 근데 그 중에서 경상 우수사가 가장 규모가 컸대요. 얘는 원균이 이제 이끌고 있는 그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순신보다도 뭐 2배의 규모의 이제 배와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옥포에서 왜군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원균은 배랑 무기를 다 바다에 침몰시키고 도망을 갔대요. 해전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조정에서도 그냥 조선 자체는 그냥 우리는 해전의 약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육지에서 싸우는 게 강해. 그리고 일본은 섬이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해전에 강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어디서 봤긴 한데 일본도 똑같이 생각했대요. 자기는 해전에 약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봤으면 그 싸움 봤을 때 그냥 육지에 부산에 툭 와가지고 그냥 육지를 쭉 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는 해전이 약했기 때문에 육지로 들어와서 싸웠다고 해요. 아, 그러네요. 네. 일본도 해전이 강하다고 생각했었으면 굳이 부산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해안으로 치고 하면서 서해로. 인천 쪽으로 네.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한 거 보면 네. 그러네. 그러니까 서로 해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서로 잘못 가져가고 있었네. 일본도 실수했네. 근데 그쵸? 근데 이순신이 그때 전까지 뭐 짜잘하지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임진왜란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겠죠. 왜구들이 계속 와서 약탈을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군이 강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이전 때문에. 조선도 뭐 사실은 바다에서 싸울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외부 일본이 그 해적지라는 거 외에는 싸울 일이 없었던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해군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저 나라는 해군이 강하겠지. 우린 약해 하면서 전략을 이렇게 짰대요. 진짜 대단하다. 일본은 2차 대전 때도 이런 실수로 미국하고 싸우다가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일본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이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나라인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몇십 척의 배를 침몰을 시키면서 도망가는데 그게 침몰시킨 이유는 그 배를 이제 일본이 쓸까봐. 그러면은 다시 전세 역전되니까 아예 못 쓰게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그냥 침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배를 어디로 왜군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여기 몇 척 장군들이 이제 각각 몇 척씩 보유하고 이제 뭐 직결돼 있지는 않고 일 있을 때 이제 가서 도와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대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게 다 침몰시키진 않았을 거다. 그럴 순 없었을 것이다. 직결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까 침몰된 게 맞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분산시켜 놓은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계속 싸웠던 거는 왜구들하고 싸웠지 그렇게 몇만 명씩 오는 걸 상대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맞았겠지. 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어떤 기록 자체가 뭐 징비록이 제일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나마 그분 때문에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유성룡. 그분이 경산서원을 지은 징비록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이 좀 그나마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없었으면은 거의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유성룡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 게 그거잖아요. 유성룡이 선조와 파천할 때 옆에서 늘 호위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징비록이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기록이 하나만 남았으니 맞아요, 알 맞아요. 수가 없는. 그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도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긴 것 같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옥포에 이은용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해갖고 도움을 청하기로 해요. 근데 이게 이순신은 원래 전라도 쪽 영역인데 경상도로 가려면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요청을 해서 임금한테 허락을 받으면 출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며칠에 걸려가지고 이제 출정을 하게 돼요.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선조 성격 알고서 그랬던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가 24척이었나? 그거를 가지고 갔대요. 근데 거기에 그 원균은 다 침몰시키고 도망가고 한 척을 갖고 왔다고 하고 나중에 그때 한참 후에 이제 도와줘 해놓고서는 그 군대들이 왔는데 자기는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순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대요. 그때 조선군은 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일본의 적선은 26척이 파괴됐대요. 와. 그러면서 이제 육지와 다르게 이제 해구 바다에서는 약간 승리의 그런 희망의 씨앗들이 좀씩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은 1차 출정에서 옥포, 학포, 적진포에서 적선 42포를 분멸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차 출정도 나가서 이제 또 승리하고 막 그렇게 계속 승리의 기운은 이제 이순신한테 가게 되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선조는 그거를 정보를 제가 알기로 늦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도망가느라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쫓아가는 게 느린 거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의주에 가 있을 때 평양에서 계속 쫓아올 줄 알았는데 일본 군들이 평양에서 더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쫓아오지? 하고서 계속 물음표 찍고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를 몰라서 그랬던. 그래서 이게 수군이 계속 참패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선조 이제 그만 잡고 밑에 내려가서 해양 바다 가서 싸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선조는 계속 왜군이 올라와야 되는데 분명 벌써 잡혀야 되는데 평양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은 했대요. 수군이 참패를 뭘 의미하냐면 바다를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군량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안 올라오는구나. 예, 그래서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키사카 야스하루 일본 이름이니까. 예,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원래는 그 해전에 능한 사람인데. 뭐 해전으로 전쟁을 처음부터 치르진 않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1,600명을 이끌고 5만의 군사를 용인에서 무너뜨렸던 일본 장군이래요.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바다에서 계속 패하니까 이제 내려와. 그래서 이제 내려오느라고 이제 평양은 더 이상 안 가고. 5만 명을 빼버리니까. 5만 명 우리나라. 죽은. 네. 그러니까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자기는 1,600명을 거느리고 조선의 5만 명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왜 모였냐? 선조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몸빵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용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1,600명밖에 안 와. 자기는 5만 명인데 이길 수 있겠는데 했는데 다 진 거예요.
그때 선봉장이 이제 일본 선봉장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해전에 강한 사람. 근데 자기가 해전에 장기가 이제 해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교만하게 분명히 합동작전을 하라고 도요토미가 얘기했는데 명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주특기는 이제 해전이니까 이걸 무시하고 전투를 서두른 거예요. 이제 내가 싸울 때구나 하고서는 신나서 막 전투를 한 것 같아요. 역시 이 승리의 경험은 문제를 일으켜요. 1600대 5만을 이겨놓고 나니까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확.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너무 과했던 거지. 마음만 앞섰던 거예요. 이순신이 이제 그래서 그때 하객진 전술이랑 이제 거북선으로 즉 적선의 50부척을 격파하며 이제 와키자카는 참패를 합니다. 그게 무슨 해전이죠? 이게 한산도 해전이에요. 1592년 7월 8일. 네. 이게 영화가 있죠. 한산. 네. 변요한이 이 일본 이 해군을 이끈 일본 장군으로 나와요. 변요한이었군요. 네. 분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원래 못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심하게 못 알아봤어요. 네, 그때 박해일이 이제 이순신이었고, 그래서 박해일과 변요한이 싸우는. 그렇군요. 이때 이제 와키자카는 하객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하객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고, 하객진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하계 날개를 닮았다서 하객진이잖아요. 그래서 하객진 딱 대형을 딱 썼을 때, 하객진이네? 그러면서 자기도 데뷔한 거를 이제 쓴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했는데, 거북선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걸로 뭐, 참패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 알겠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 한산을 대충 그 마지막 장면만 봐가지고 그 부분을 놓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하객진은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런데 거기에 거북선이 그 돌파를 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 네. 그리고 그게 있대요. 우리나라 배랑 그 일본 배랑 다른 게.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라고 계속 하거든요. 명하거든요. 그 판옥선은 평평하대요. 바닥이. 그래서 회전이 빠른 대신에 느리대요. 근데 일본 배는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그냥. 예. 대신에 속도는 엄청 빠르대요. 그 속도는 빠르지만 회전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방향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돌아야 되니까. 평평하니까 쑥 돌면 되잖아요. 대신 느리고. 그래서 일본은 항상 회전을 속도전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을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산에 보면 배들이 처음에 다 바라보고 있다가 꺾잖아요. 90도 네.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게 판옥선이라서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하객진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술들 자체가 우리 배에 맞춤의 전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포로 멀리서 대포나 불화살 뭐 그런 거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일본은 빠르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저게 배에 올라타서 접근전을 네, 시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거긴 소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총도 멀리 못 가니까 어쨌건 배를 가까이 와야 되는. 그래서 그 빠른 배로 빨리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도 달랐어요. 그 이순신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걸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올라탈 걸 생각하고 거북선 위에다가 송곳을 박은 거고 그리고 빨리 돌진해 오니까 거북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배들은 포가 옆으로만 쏘는 형태인데 거북선은 앞으로도 쏠 수 있게 돼 있었던 게 특이점이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니까 돌파하면서 앞으로 쏘면서 가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소한 전법에 당한. 그 하객진 건물도 가다가 앞으로 시작하면 옆으로 또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전도 빠르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루하면서 재미있는 영화인데. 뭐예요? 지루하면서 되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진지하거든요. 이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무거워요. 막 가볍게 뭐 전쟁 영화니까 무겁고. 변요한 얼굴 보는 맛이 팬이시군요. 너무 잘생겼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래요. 명대사인데 그 와키자야가 자기는 하객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객진을 딱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학이 날개도 못 펴고 결국 잡아먹히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잡아먹히고. 본인이 잡아. 네. 그래서 참패를 했죠. 그래서 근데 영화가 한산 말고 명랑도 있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세계 3대 대전을 이렇게 묶어서 시리즈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명량이 원래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맨 뒤 건데. 네. 그리고 5년 전에 프리퀄 영화로 한산이 나온 거예요. 그 5년 전에 전쟁이 이제 그 다음 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이 이제 나올 거래요. 그래서 뭐 얘기로는 뭐 올해 뭐 내년 뭐 책 이제 나올 준비하는 거 있는 것 같던데 찾아보니까 그 3대 해전 해갖고 시리즈로 원래 기획을 했던 거군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명량이 성공해서 한산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가 진실일까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찾아봐서 네. 영화 업계에 물어보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승전을 하고 육지에서는 맥도 못 추는 상황에서 이제 의병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 사비 군사를 해서 이제 왜군이랑 싸워요. 참 군목경능이 생각나면서 항상 네. 어려움이 있으면 백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장군이 이제 홍위 장군이라고 곽재우 이때 많이 활약을 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뭐 승려 영규라는 사람도 공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뭐 조헌은 청주에서 뭐 김면은 거창 뭐 고령 정인홍은 합청에서 여러 전국 각지 곳곳에서 막 의병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양반들이거든요. 대부분 물론 승려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양반들은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또 뜻이 있고 의지도 있고 자기 재산도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는 거는 아니었던 나라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던 김선율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도 의병들 지원에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명한테 또 도움 요청을 해요. 왜냐면 명이 어쨌든 상호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조선 치면 자기네 나라로 오니까 그냥 뭐 자기네 발을 안 들여놓기 위해서 그냥 해줬대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내부에서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았지만 그냥 하기로 그 지저분해도 그냥 남의 땅에서 하는 게 전쟁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명은 목적이 뚜렷한 게 명만 안 들어오면 된다였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쟁의 목적은 선주를 잡고 명으로 가자지 뭐 조선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땅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 생각보다 이제 반격들이 심하니까 이제 전쟁이 길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명이랑 일본이 휴전을 하게 돼요. 네. 휴전 협상을 네. 지네들끼리 우리 빼고. 그러니까 조선을 제외한 휴전을 합니다. 그래서 명은 쪽 입장에서 16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고요. 일본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해요. 근데 협상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명한테 우리가 내려갈 테니 추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명은 남해안에서 철수해라. 근데 어쨌든 평양까지 갔으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추격하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군사들의 피해가 심하니까 추격하지 말아라. 이제 그 협상의 내용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6.25 때도 끝날 때 그런 식으로 끝난 거 아시죠? 우리는 없었어. 웃기죠? 그러니까요. 협상하는 도중에는 이제 전쟁하면 안 되는데 진주성을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조도 화가 나는 거야. 도망가면서 이제 그런 복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명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공격 당하는 대로 그냥 협상은 계속 그건 그거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명은 일본이랑 계속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주성 전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때는 안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걸 점령을 못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근데 얘네들이 명나라하고 휴전협정을 해놓고 내려가면서 진주성을 치는. 그래서 그때는 넘어가는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명나라에서는 히데요시는 항복을 하고 그리고 조선에서 즉시 철수를 하고 다시는 조선에 침략하지 말아라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고 일본은 황녀를 인질로 주어서 후궁으로 삼겠다. 그리고 조선의 8도 중에 4개의 도를 일본이 할양하겠다. 그리고 또 조선 왕자 대신을 인질로 잡아가겠다가 이제 요구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너무 팽팽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휴전 협상하던 신유경이랑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장깨를 부려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협상 각자 왕을. 네, 그래서 우리 해주겠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휴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장깨를 부려서 이제 왕은 휴전하는 줄 알고 자기는 요구 조건 다 들어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은 이제 결렬이 되고 다시 이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을 그렇게 왕들 모르게 3년을 했대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잠깐 몇 개월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했대요. 속일 수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전에 어쨌건 패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목표치는 이만큼인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바다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 요인을 이제 바다랑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한 이유로 삼고 이제 이번에는 수군을 박살내자. 그리고 전라도를 장악하자.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3년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휴전 때. 그때 이제 이순신은 이제 그때 병력을 확보하고 훈련도 시키고 함대도 만들고 해갖고 그때 다음 걸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이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게 생겼고 그때 이순신이 이제 임명이 됐고 이제 거기에 이순신, 이역기, 원균 그렇게 세 장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게 전라도랑 충청도랑 경상도가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같이 훈련도 하고 막 그렇게 3년 동안 휴전 중에 이제 많이 잃었던 거를 조금 많이 보강을 했죠. 네. 협상은 결렬되고 이제 다시 일본이 전쟁을 치르게 됐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휴전할 때 이순신이 압송이 돼요. 한양으로. 5개를 갇히고 고초를 걷고 화죽도 되고. 근데 이유는 원균이 그 배를 놓고 도망간 경상도 그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걔가 이제 이순신보다 5살이 많대요. 근데 이제 자기 승리를 하면 계속 승리하잖아. 자기는 이제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같이 전투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같이 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순신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딱 올려면서 자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승급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원균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랑 같이 해야 나도 승급하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원균은 좀 이 와중에도 자기 진급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고. 욕심이 많았네. 그리고 이때 장군들의 인사고가의 점수는 왜군의 머리를 그 숫자로 셌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술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일본처럼 올라타가지고 죽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포로 쏘니까 이게 시체들이 다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수고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의 전술로는.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부하들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자기가 알아서 다 올리겠다. 포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균은 이순신이 다 때려부시면
가서 배 타고 가서 건져서 목만 베갖고 그거를 그렇게 수집하는데 이상한 스타일이네. 거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게 기업에서도 인사고과 시스템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선조가 잘못한 거야. 네. 맞아요. 시스템을 바꿨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이해하고 하는 리더였으면 선조가 아니죠. 네. 그리고 그걸 이해했으면 이순신을 고추를 안 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압송해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둘이 파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원규는 서인이고 이순신은 남인 쪽이래요. 그래서 이미 세력도 다르고 자기네 이제 지인들도 세력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승급도 있지만 약간 그 세력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균의 뜻을 선조와 같았던 거예요. 이유는 이순신이 계속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순신을 막 취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성계처럼 그 군사로 인해서 이제 왕을 찬탄할까봐 이제 선조도 계속 이순신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계속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원균도 이순신을 견제하고 선조도 이순신을 견제하니까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원균은 계속 위 조정한테 막 이순신이 소극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당연히 원균은 그 수급만 수집하러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성과가 높잖아요. 이순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로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을 안 한다. 가서 그냥 뭐 한산도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압송을 해서 파직하고 그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선조는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다시 쳐들어올 것 같으니 죽이지 말고 다시 이용해라. 써먹어라. 그래서 죽음은 좀 면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여튼 그래요. 거시기해요. 그렇게 해서 원균이 이순신 자리를 이제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게 삼도수군 통제사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 원균은 계속 예전부터 이순신 조정한테 이순신은 침략을 안 한다. 가가지고 막 깨부셔라. 그렇게 먼저 가서 막 하라고 하는데 이순신은 이제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안 하는 거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성을 쌓고 거기서 나오질 않았대요. 근데 배를 끌고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서만 있지 거길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일본은 이제 해전을 능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순신의 이미 이름이 자제했기 때문에 좀 겁먹은 것도 있었대요. 그 이순신 자리를 뺏은 원균이 완전 전멸패를 하는 7,000량 해전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계속 이순신한테 출정을 해야 되는데 쟤는 안 해요.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선조가 이제 다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너가 나가봐라.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내는 덫에 자기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휴전 중에 그 다 보강했던 배랑 군사들 다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13척만 남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복직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 자리를 찾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선조가 그냥 육지에서 해라 그렇게 이럴 때 하지 말자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고 이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원균이 그렇게 안 했었다면 12척으로 전쟁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이기심 때문에 좀 조선도 위험했고 그렇게 해서 명량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13척으로 133척을 파한대요. 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다음 해 노량에서 이제 철수하는 왜군을 치면서 이때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나요?
요 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철수하는 것 자체가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이 요때 돌아가시는 예, 그 시점이죠. 예, 요때 유탄을 맞고 전쟁이. 그래서 철수하는 왜군을 이제 더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벌인 게 노량해전입니다. 이때 이제 이순신이 유탄을 맞고 이제 그 이후에 사망하시고. 예. 사망한 걸로 치자라고 했다고 하는 또 썰도 있죠. 어차피 살아 있어봤자 선조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죽은 걸로 치고 나 그냥 어딘가 가 있을게 뭐 이랬다는 썰도 있는데. 근데 대쪽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한 번 그렇게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고문도 당하고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이순신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순신이 굉장히 대쪽 같게 계속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압송을 당했던 거고 했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모르죠.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명량도 이제 영화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이순신이 최민식이죠. 박해일에서 최민식을 변했어요. 다음 이순신이 기대가 되네요. 네. 최민수? 그 이후로 선조가 10년을 더 왕권을 잡았대요. 그 이후는 아직 이 책에서 안 나오고 그거는 이제 다음 책 광역에서 나오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장수 대표하는 장수가 살거나 죽거나 살면 왕이 되면서 살고 죽으면 왕이 죽여서 죽는다고. 거의 이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 미국이 2차 대전 끝내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있은 다음에 아이젠하워하고 맥아더가 둘 다 그 한쪽은 태평양 전쟁이었고 한쪽은 저기 유럽 전쟁에서의 그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대통령을 나가는 걸로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맥아더가 그 전에 죽나? 뭐 하여튼 뭔가가 있어서 좌천이 되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도 이겨도 나중에 진짜 죽음 자기도 알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진짜 큰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성계가 이해가 되는 거네요. 만약 그때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왕이 안 됐다면 죽음 이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순신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량해전으로 끝납니다. 네. 이번에도 선조에게는 없네요, 거의. 잠깐 도망간 거. 조연. 네. 근데 선조도 이 전쟁에서 자기 위치 유지하려고 이순신을 좀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선을 살려야지 자기도 있을 텐데 그게 우선인데 그 나중에 추후에 자기를 뺏길까봐 그게 좀 급급했던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선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통성이 약했어서 더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이거 오히려 보면은 내가 왕이 돼서 되려고 악착같이 막 피바람을 일으켜서라도 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뭐라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의지 아니고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니까 좀 그거 대비도 안 됐고 좀 욕심이 처음에 욕심을 갖고 하면 난 이런 나라가 뭐 나쁘겠건 좋겠건 해야지 해서 뭐라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청사진도 없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되려는 사람들은 뭔가 청사진을 제시라도 하는데 어쩌다 왕인 경우에는 그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그려지니까 확신도 없고 하니까 내 왕의 자리만 쥐고서는 그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안 그랬으면 등용이나 뭐 그런 것들 신경 써서 다 큰 판을 봤을 텐데 제가 볼 땐 큰 판 본 느낌은 전혀 없네요. 그러네. 네. 내 자신만 보고 숲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나라의 방향도 못 보고.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일단 잘하든 못하든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못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근데 선조가 제일 최장기간 재임 임금 아니에요? 영조 빼고. 영조 빼고? 영조가 제일 길 거예요. 영조가 제일 그래요? 길고 선조가 그 다음에 아니는가 싶은데. 제가 책을 봐야겠다. 네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비슷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영조가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영조는 조금 늦게 왕이 됐고 오래 살았고 선조는 일찍 왕이 됐으니까 재위 기간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진짜 어쩌다 왕이 됐는데 참 힘든 이분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게. 별일 다 겪는 것 같아. 내려오면 되는데. 네.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억지로 당한 케이스 외에는 없네요. 단종이 사실은 그 세조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놓고 결국은 사형목 받게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내려오는 것도 무서울 수 있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 근데 이때는 딴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가? 왕족들이 다 죽어나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선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유럽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니까 자기네 그 왕족이 전멸하면 다른 데서 꼬아서 또 그 왕족을 이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념에 맞는 사람 그냥 세워서 그걸로 이어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선조도 양자로 해갖고 이제 왕이 맞아요. 된 거니까. 네, 오늘도 저는 밀떡이 아니라서 저기 갔다 오셨어요? 밀떡이 아니라서 전쟁 영화를 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진짜 전쟁사가 많았는데 그 뒤에 이제 억울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거를 알게 되니까 네. 조금 참 맘 같지 않고 그 그랬구나. 의병들도 그렇게 자기 사비 털어서 했는데도 인정 못 받고 나중에 이제 큰일 날까봐 또 그 사람들도 벌 주고 그러니까는 그때 진짜 힘껏 싸웠던 사람들이 진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진짜 어이없게. 뭐 그거는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뜻 같지 않아. 참. 네. 그런 거 보면 나서야 되나? 싶은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이게 그래서 네. 나쁜 전례를 남겨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못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맞아. 네. 참.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나 봐요. 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는 순전히 국민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래 전쟁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김진애란 이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그냥 흐름만 네. 이런 상황이었다. 그냥 그런 것만 이제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그래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와,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루할까봐 걱정했는데. 전쟁 얘기를.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네. 전술이 어떻고 막 이러면 진짜 막, 어디로 가 있거든요.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뒷얘기,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이순신 영화가 있으니까 네. 그것만 봐도 맞아요. 참고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만 알면 되죠. 네. 명량해전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들이 워낙 설명들을 잘 해놔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